한 번에 사람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공포의 아나콘다부터 치명적인 독을 가진 거대 전갈까지 지구에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물들을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다큐멘터리에서만 봤지 실제 자연 속에서 마주친 적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동물들과 눈앞에서 맞닥뜨리는 순간 정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인간이 실제로 마주친 가장 무서운 야생동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6위. 그린 아나콘다.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그린 아나콘다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뱀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7m 이상까지 자라며 몸무게도 200kg을 넘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를 가졌지만 인간과 직접 마주치는 일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이 뱀들은 주로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울창한 밀림 지역에 살고 인간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거대한 몸집과 힘 때문에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과 아나콘다 사이의 충돌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공격은 뱀이 위협을 느꼈을 때 방어적으로 행동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길이 약 5m짜리 그린 아나콘다가 8살 소년을 공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죠. 또 어느 해 7월에는 브라질의 한 낚시 가이드가 물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대한 아나콘다에게 물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뱀이 자극을 받거나 위협을 느꼈을 때 발생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보통 사람을 보면 먼저 물러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동 습성을 이해하고 자연 서식지를 존중한다면 위험한 충돌 가능성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5위. 쿠거. 쿠거는 마운틴 라이언이나 퓨마라고도 불리는 대형 맹수입니다. 강력한 다리와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며 북미와 남미 전역에 걸쳐 서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숲부터 플로리다의 습지대까지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죠. 이 동물은 굉장히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사슴이나 엘크 같은 대형 동물을 조용히 추적한 뒤 순식간에 덮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 힘을 이용해 먹잇감을 단숨에 제압하죠. 쿠거는 혼자 생활하는 동물이며 대부분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지냅니다. 주로 밤에 사냥을 하고 조용히 접근했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목을 물어버리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원래는 사슴을 가장 좋아하지만 토끼나 가축, 심지어 반려동물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생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위협이 되기도 하죠. 보통은 인간을 피하려 하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사람을 먹잇감으로 착각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지만 인간이 쿠거 서식지에 집과 농장을 계속 짓기 시작하면서 충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워싱턴주 노스밴드 근처에서는 쿠거가 자전거를 타던 두 사람을 공격해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야생에서 쿠거를 마주친다면 절대 도망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갑자기 뛰거나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쿠거의 사냥 본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천천히 뒤로 물러나면서 시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팔을 들어 몸집을 커 보이게 하거나 재킷을 펼쳐 자신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크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공격당했다면 돌이나 나무막대 같은 주변 물건을 이용해서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2024년 3월에는 워싱턴주의 토코크릭 트레일에서 여성 자전거 동호인 5명이 쿠거의 공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무려 45분 동안 이어진 공포의 사투 끝에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한 여성은 크게 다쳐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야생지역에서 항상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쿠거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포식자이지만 절대 얕봐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14위. 골리앗 그루퍼. 골리앗 그루퍼는 대서양 골리앗 그루퍼라고도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고러리 중 하나입니다. 길이는 최대 2.4m까지 자라고 몸무게는 360kg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들은 따뜻하고 얕은 열대바다에 서식하며 산호초나 난파선, 바위 지형처럼 구조물이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외형만 보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 공격적인 편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과의 충돌로 논란이 된 사례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 골리앗 그루퍼가 다이버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이 물고기의 엄청난 속도와 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2015년 플로리다에서는 한 낚시꾼이 골리앗 그루퍼에게 잡은 물고기를 통째로 빼앗기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이 물고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죠.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충격적이긴 해도 골리앗 그루퍼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 역시 이 거대한 물고기가 사람에게 특별한 위험을 주는 존재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충돌은 물고기가 위협을 느끼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수중사냥 중에는 사냥감을 빼앗으려 들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한편 골리앗 그루퍼는 한때 남획 때문에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보호조치가 시행됐고 그 덕분에 개체수는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예전 수준까지 돌아오진 못했지만 보존 노력은 분명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3위 파란고리 문어. 파란고리 문어는 몸집은 아주 작지만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부터 호주까지 이어지는 바다와 산호초 지역에 서식하며 평소에는 노르스름한 몸색 때문에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느끼는 순간 몸 전체에 선명한 파란색 고리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가까이 오지 마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문어는 손바닥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은 극소량만으로도 인간을 마비시키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심지어 호흡에 필요한 근육까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현재까지도 해독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 근처에서는 실제로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바닷속에서 작은 조개 껍데기를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파란고리 문어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문어는 여성의 배 쪽으로 떨어졌고 2번이나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통증을 느낀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왜 증상이 더 심하게 진행되지 않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운이 좋은 사례였습니다. 파란고리 문어는 보기에는 신기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생물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물린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독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바닷속에서 저 밝은 파란고리 무늬를 본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12위 제규어. 제규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맹수입니다. 멕시코에서 중앙아메리카를 거쳐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밀림까지 넓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죠. 강력한 체격과 단독 생활 습성, 그리고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유명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제규어는 주로 중대형 동물을 사냥합니다. 사슴이나 패커리, 카피바라 같은 동물들이 주요 먹잇감인데요. 보통은 인간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사람과 직접 마주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인간을 공격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가이아나의 외딴 정글 지역에서 3살 여자아이가 집 근처에서 제규어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치료를 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 브라질 중부에서는 제규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 3건이 보고됐는데 그 중에는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극히 드물지만 제규어가 위협을 느끼거나 자연 먹잇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사육 중이던 제규어가 사고를 일으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동물원에서 한 여성이 셀카를 찍기 위해 안전 펜스를 넘어갔다가 제규어에게 공격당한 사건이 있었죠. 여성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존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 시설에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는 제규어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제규어 보호 통로를 조성해 개체수를 유지하고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위 거대 숲정갈. 인도의 깊은 숲속에는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 숲정갈입니다. 이 정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갈 중 하나로 길이는 최대 23cm까지 자라며 무게도 작은 사과만큼 나갑니다. 거대한 집게와 독침을 가진 모습은 마치 악몽에서 튀어나온 생물처럼 보이죠. 몸 색깔은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이라 숲바닥과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린 정갈은 붉은 몸에 노란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더 어두운 색으로 변해갑니다. 특히 두꺼운 집게에는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있는데 먹잇감을 붙잡아 짓눌러 죽이기에 완벽한 구조입니다. 길게 뻗은 꼬리 끝에는 독이 가득한 독침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정갈은 덥고 습한 열대 지역에서 살아가며 나무 구멍이나 흰개미집, 심지어 버려진 쥐굴 속에도 숨어 지냅니다. 특히 4월부터 7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수컷들은 먹이와 짝을 찾아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독보다도 집게입니다. 대부분의 정갈은 독으로 상대를 죽이지만 이 정갈은 엄청난 힘의 집게로 먹잇감을 으깨버립니다. 물론 독침에 찔리면 사람도 극심한 통증과 부기,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지만 숲속을 걷다가 실수로 가까이 가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잘못 밟아도
이 거대한 포식자의 집계와 독침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그린 이구아나. 그린 이구아나는 처음 보면 굉장히 온순하고 무해한 동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한 파충류라고 생각하고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하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꽤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구아나는 원래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 살던 동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키우던 반려 이구아나를 자연에 버리거나 탈출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야생으로 나온 이구아나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천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구아나들은 땅속에 큰 굴을 파는데 이 때문에 도로나 건물 기초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또 흙이 무너지면서 토양 침식이 발생하고 지역 생태계의 중요한 식물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자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 이구아나 개체수 조절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대한 안전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구아나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린 이구아나 사례는 겉보기엔 괜찮게 보이는 동물도 원래 살지 않던 환경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9위, 하마. 하마는 겉보기에는 느긋하고 순한 초식동물처럼 보입니다. 풀만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마는 엄청난 힘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자란 송곳니는 최대 0.5m 가까이 자라기도 하며 한 번 물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박살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집니다. 심지어 사람 몸을 두 동강 낼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의 무는 힘은 약 1800psi로 사자보다 거의 3배 가까이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영역의식이 강한 동물입니다. 누군가 자기 영역 가까이 접근하면 경고 없이 공격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강이나 호수에서 배를 뒤집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마는 배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가 부족한 극한 상황에서는 다른 하마를 공격하거나 잡아먹는 모습까지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만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마는 육지에서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돌진하면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평화롭고 느긋해 보여도 실제 하마는 굉장히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마주친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8위, 그물무늬 비단뱀. 그물무늬 비단뱀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뱀 중 하나입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며 길이는 스쿨버스보다 더 길어질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는 다른 초대형 뱀들보다 덜 나가는 편이지만 길이만큼은 현존하는 모든 뱀 중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영 실력도 뛰어나서 먼 바다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뱀은 독은 없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독 대신 거대한 몸으로 먹잇감을 감아줘여 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압박한 뒤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죠. 평소에는 돼지나 사슴, 원숭이 같은 동물을 주로 먹지만 드물게 인간을 공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통째로 삼킨 사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마무주 지역에서는 25살 농부 아크바르 살로비로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색 끝에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거대한 그물무늬 비단뱀이 발견됐고 뱀을 잡아 배를 가르자 안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BBC 등 세계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2018년 6월에도 인도네시아 문화섬에서 54살 여성이 텃바디를 하다 실종됐는데 근처에서 또다시 배가 부푼 거대한 비단뱀이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뱀을 해부하자 여성의 시신이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잠비 지역에서 고무 채취를 하러 나간 52살 여성이 사라졌고 수색팀은 배가 크게 부풀어 오른 그물무늬 비단뱀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뱀 내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인간 활동 지역과 뱀의 서식지가 겹치는 곳에서는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7위, 버마 비단뱀. 버마 비단뱀은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거대한 뱀입니다. 길이는 최대 6m까지 자라기도 하며 엄청난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죠. 특히 미국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 토종 생물이 아니었는데 반려용으로 키우던 뱀들이 버려지거나 탈출하면서 야생에 퍼지게 된 겁니다. 천적도 거의 없다 보니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다양한 야생동물을 마구 잡아먹으면서 생태계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몸집은 엄청 크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에버글레이즈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건은 단 5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 대부분은 습지에서 연구를 하던 생물학자들이 범아비단뱀을 자극했을 때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즉, 뱀이 먼저 인간을 적극적으로 노린 건 아니라는 뜻이죠. 2024년 8월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대형 범아비단뱀이 자동차 밑에서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물관리팀이 안전하게 포획했는데 전문가들은 누군가 키우다 탈출했거나 버린 반려뱀으로 추정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현재 범아비단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이 포획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잡은 범아비단뱀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생태계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인 셈이죠. 범아비단뱀은 인간에게 극도로 공격적인 동물은 아니지만 워낙 크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거대한 뱀을 발견했다면 직접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나 동물관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6위. 황금 도깨구리. 이 화려하고 선명한 색을 가진 개구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일부 도깨구리들은 몸을 숨기기 위해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진화했지만 황금 도깨구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강렬한 색으로 나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황금 도깨구리의 피부에서는 바트라코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이 분비됩니다. 이 독은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성체 한 마리가 가진 독만으로도 사람 10명을 10분 안에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구리 한 마리에 들어있는 독은 생쥐 2만 마리를 죽일 정도의 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과학자들이 이 개구리가 자기 몸에 독을 저장하면서도 스스로 중독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특정 단백질이 독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발견된 건데 이 연구는 앞으로 인간용 해독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개구리가 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황금 도깨구리는 특정 곤충들을 먹으면서 독성분을 몸속에 축적합니다. 특히 어떤 종류의 딱정벌레가 치명적인 독성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에서 키운 황금 도깨구리는 대부분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야생에서 먹는 특별한 먹이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독을 가진 생물조차 지금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식지 파괴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은 황금 도깨구리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태평양 해안 일대의 숲이 계속 파괴되면서 서식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생물학자 카를로스 모레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 도깨구리는 서식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식지 손실에 특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구리뿐 아니라 이 생물이 속한 생태계 전체를 지키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5위. 인도 비단뱀. 인도 비단뱀은 인도바이 비단뱀이라고도 불리는 대형 비독성 뱀입니다. 인도와 주변 국가들에 서식하며 길이는 최대 6m, 몸무게는 90kg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몸은 매우 두껍고 강인하며 밝은색 바탕에 짙은 갈색 무늬가 특징입니다. 이 뱀은 숲과 초원, 강 주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물가 근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육식성인 인도 비단뱀은 포유류와 새, 파충류 등을 사냥하는데 그 중에서도 포유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아주 조용히 접근한 뒤 순식간에 덮칩니다. 그리고 거대한 몸으로 먹이를 감아 강하게 조여버립니다. 먹잇감은 점점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질식하게 됩니다. 그 후 뱀은 머리부터 천천히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보통은 인간을 피하려고 하지만 드물게 사람과 충돌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인도에서는 한 남성이 비단뱀과 셀카를 찍으려다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또 2022년에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지역에서 한 남성이 밭에 있다가 4에서 5m짜리 비단뱀에게 공격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성은 비명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가까스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뱀이 사는 지역에서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인도 비단뱀은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를 조절해 자연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간이 서식지를 파괴하고 밀렵까지 하면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뱀들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4위. 자수정 비단뱀. 자수정 비단뱀은 부시파이톤이라고도 불리는 거대한 뱀으로 인도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독은 없지만 날카로운 이빨과 엄청난 근력 때문에 작은 동물이나 반려동물, 심지어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가장 거대한 뱀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대우림과 덤불 지역은 물론 사람 사는 마을 근처에서도 발견되곤 합니다. 이 뱀은 굉장히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강가나 개울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목마른 왈라비나 주머니쥐 같은 동물을 습격합니다. 또 박쥐나 새, 쥐도 먹이로 삼죠. 먹잇감을 공격할 때는 몸을 빠르게 감아 질식시킨 뒤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가끔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먹이나 짝을 찾기 위해 이동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거대한 자수정 비단뱀이 비행기 날개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커른에서 포트모르즈비로 향하던 콘타스 항공기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뱀이 화물칸 쪽으로 들어갔다가 날개 부분에 끼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호주 북부 퀸즐랜드에서는 한 남성이 주방조리대 위에서 쉬고 있는 거대한 자수정 비단뱀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드리 지역 열대우림에서는 거대한 뱀이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목격돼 운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뱀들은 보통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자극하거나 위협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리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작은 반려동물이나 어린아이를 제압할 정도의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야생에서 자수정 비단뱀을 발견했다면 절대 만지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3위.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으며 해독제를 제때 맞지 못하면 성인도 1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톤피쉬에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 모두 등에 치명적인 독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시에는 베르코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이 들어있으며 찔리는 순간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곤란, 심장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물고기들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따뜻하고 얕은 해안 지역에 서식합니다. 보통은 사람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밟히거나 만져졌을 때 방어적으로 독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람이 모르고 스톤피쉬를 밟으면서 발생합니다. 다행히 사망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에 찔리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 즉시 병원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톤피쉬가 독을 사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독은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입니다. 실제로 호랑이 상어 같은 대형 포식자조차 스톤피쉬의 독침을 맞으면 공격을 포기할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톤피쉬가 더 무서운 이유는 완벽에 가까운 위장 능력 때문입니다. 몸이 바위처럼 생겨서 바닷속 바닥에 숨어 있으면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속을 걷다가 모르고 밟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한번 밟는 순간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죠. 2위. 쿠바보아. 쿠바보아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뱀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뱀은 오직 쿠바에서만 발견되며 길이는 자동차보다 더 길어질 정도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일부 개체는 최대 6m까지 자란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죠. 몸무게는 27kg이 넘으며 나무 위를 기어다니거나 땅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면서 도마뱀과 쥐 등을 사냥합니다. 하지만 쿠바보아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냥 방식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뱀은 혼자 사냥하지만 쿠바보아는 마치 늑대무리처럼 협력해서 사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17년 과학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무리의 쿠바보아가 박쥐들이 사는 동굴 입구로 천천히 이동하더니 서로 줄지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박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아버렸죠. 이후 박쥐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하자 뱀들은 공중으로 몸을 튕겨 올리며 날아가는 박쥐를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마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포식자 무리 같았죠. 상상해보세요. 깜깜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대한 뱀 여러 마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을 본다면 말입니다. 정말 악몽 같은 광경일 겁니다. 이 뱀들은 매우 영리하고 강하며 움직임도 빠릅니다. 보통은 동물을 사냥하지만 야생에서 마주친다면 누구라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1위. 남아프리카 바위비단뱀. 남아프리카 바위비단뱀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뱀입니다. 길이는 약 6m까지 자라며 몸무게도 65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뱀은 남아프리카 전역의 숲과 초원, 강 주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독은 없지만 엄청난 힘으로 먹잇감을 조여주기는 전형적인 압박형 포식자입니다. 주로 새와 박쥐, 중형 포유류를 사냥하며 때로는 영양이나 악어처럼 자신보다 큰 동물까지 공격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인간을 피하려 하지만 드물게 사람과 충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근처에서는
10살 소년이 남아프리카 바위비단뱀에게 통째로 삼켜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충격적이어서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캐나다에서 탈출한 아프리카 비단뱀이 두 어린 소년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거대한 야생뱀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대부분의 남아프리카 바위비단뱀은 인간에게 적극적으로 위험을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 속에서는 먹이 개체수를 조절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거대한 포식자를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야생에서 마주친다면 반드시 거리를 유지하고 함부로 접근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